일 잘하는 거는 일단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업무를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가 되느냐, 그런 걸로 평가를 하죠. 하지만 간호라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평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환자한테 행해지는 간호라는 것만 생각해 봤을 때는 간호라는 것 하나만으로 환자가 병원에 와서 잘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동 전체로 봤을 때는 병동이 간호를 잘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 한 명의 간호사가 잘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었다, 그런 거는 좀 평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간호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물론 실수를 해가지고 오류를 범하면은 이제 그거는 상당히 평가가 쉬워지죠. 하지만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위해서는 업무 특성상 그런 맹점이 존재한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죠.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난 절대적인 평가와 상대적인 평가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런 절대적인 평가와 상대적인 평가, 명확한 기준을 나누기 힘든 두 개가 같이 섞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동기들에 비해,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이제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만은 업무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절대적인 평가가 들어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이뤄내려면은 상당히 성실해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결과물도 좋아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힘들 것 같죠. 주변 동료들이나 동기들에 비해 잘한다, 이제 그런 상대적인 평가도 있지만 절대적인 평가 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업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근무에서는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한다, 이런 거를 얼마나 잘 해내는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가,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겠죠. 뭐 정해진 업무만 정해진 시간 안에 딱 해내면은 그것도 일을 잘하는 게 맞겠지만 그걸로는 평가하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는 평균적인 수준에서 정해놓은 그런 매뉴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매뉴얼을 얼마나 정확하고 보다 빠르게 수행하느냐가 이제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경쟁하는 것이 누군가를 짓밟고 까내리고 뭐 그러는 게 아닌 선의의 경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은 자신의 동기보다 한 발짝만 더 앞서자,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면은 앞서 나갈 수 있는 체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뛰어나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스승을 구하는 거죠. 스스로 독학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런 청출어람을 바탕으로 선배에게 빨대를 꽂는 거죠. 자신이 속한 부서에 좋은 평가를 받는 선배에게 가서 조언을 한번 구해봐요. 보통 트레이닝 기간을 두고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이런 걸 두긴 하지만 자기가 속으로 저 선배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면은 가서 더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후배가 잘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한 거겠죠. 선배가 후배한테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거예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 같은 그런 영역이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을 벗어난 의무 영역이 아닌 것을 알고자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앞서려면은 그 기본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선배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선배한테 가서 알려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신입사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알려달라 하면은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계속 알려달라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선배도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며 어떤 노력을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밑도 끝도 없이 알려달라 하면은 과연 잘 알려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맛집 같은데 막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맛집의 비밀 레시피는 어떨까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고기는 국내산을 쓰고 채소는 뭐 어느 지역의 특산물을 쓰고 뭐 육수는 뭐 한우 사골로 이용해서 쓴다. 하지만 비밀 양념장은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가업을 이을 자식들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 레시피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식 같은 아들, 딸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학습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전공 서적을 봐도 좋고 구글링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봤으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맛집에 만약에 취업을 했다 쳐봐요. 처음부터 요리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처음 가면은 설거지부터 그릇 닦기 하고 서빙 일하고 바닥 청소하고 뭐 1, 2년 지나면은 뭐 야채 써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요리 알려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습을 해놓아야 선배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예습 한 개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다짜고짜 물어봐달라면은 너무 또 염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아니고 레슨 받는 학원도 아니고 선배한테 레슨비를 지불하며 배우는 그런 관계도 또 아니니까 한두 번 할 수 있다 쳐도 계속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선배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적절하게 메꿔줬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확실하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선배가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족한 채로 자신은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부족한 걸 찾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죠. 우리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 시세가 얼마쯤 적절한 조언을 해줬다면은 내가 소비한 금을 내가 소비할 시간을 확실하게 절약한 셈이니 감사의 표현으로 확실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인사도 좋지만 이제 차 한 잔이라든지 이제 어떤 선물이 같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죠. 나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금전이라는 가치를 선배의 시간과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경험과 지식이라는 가치와 맞바꾸는 거죠. 만약에 선물로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심이 더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물을 받으면 확실히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의가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져요. 뭐 꼭 선물이 동반되어야 하냐 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뭐 주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감사의 인사를 해도 되고 감사 인사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계속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 하면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관계인데 왜 명절,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뭐 기타 기념일 등등 이제 그런 걸 축하하거나 감사할 때 왜 선물을 드릴까? 왜냐면 선물하면은 사랑이 더 잘 느껴지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가치를 소중한 그 가치를 부모님에게 주면은 사랑이 더 잘 느껴지니까 더 와닿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선물을 해줄 수 없어. 그렇다면은 무임승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도움받으면 보답하고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던데. 그리고 자꾸자꾸 물어보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기서 제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게임을 많이 했고, 게임을 하면은 각자 다 하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제가 하는 게임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나도 게임을 해볼래 해가지고 저도 그 친구한테 같이 게임하자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제가 하는 게임을 모르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은 진짜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뭐 즐겁고 재밌고 그랬지만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는 건데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밤낮을 안 가리고 물어보고 이제 그런 게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시달리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슬슬 실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귀찮아지고 저 친구 언제 게임 접나 이제 그런 지점까지 왔다가 친구는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겠대요. 그러면 선택은 하나뿐이죠. 그 사람을 벗어나려면 제가 그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그 친구가 접을 때까지 안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같이 즐기려고 했는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대입해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선배 입장에서 후배가 배우려 한다면은 상당히 좋겠죠. 상당히 기특하고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알려주고 싶겠죠. 하지만 매일같이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저분 알려준 거 또 물어보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지 못하고 하나를 알려주면은 반밖에 몰라요. 하나를 알려줘도 응용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어떻게 그거를 매일 하고 있겠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친다고요. 그 지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뭐 물론 선배를 통해서 뭐 어떤 수순을 구하지 않고 한 발 앞서 나갈 수도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검색해서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구글링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긴 한데 구글링을 넘어서 이제 이런 구글 스콜러 같은 좀 논문을 찾아봐도 되고 펀메드 같은 것도 찾아봐도 되고 좀 고급 정보가 많은 업투데이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건데 이건 유료 회원들에게 열람된 거거든요.
보통 종합병원권 이상은 이런 거를 IP 결제해가지고 병원 자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또 해서 큰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병원 컴퓨터로 이런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 선생님들은 업투데이트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걸 이용해봤는데 상당히 고급 정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쓰는 특정한 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내과 의사라도 같은 질병이라 해도 무조건 똑같은 약물을 쓰진 않거든요. 조금씩 치료 방법이나 투약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 봐도 서로 믿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큰 맥락에서는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세부적인 것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열심히 독학해도 어떻게든 자신의 일터에 그걸 적용하려면은 그걸 물어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거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결국 선배나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의사 선생님하고 바로 대화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대인관계도 없고 접점도 전혀 없고, 의사 선생님이 얘는 뭐야 하면서 상대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안면이라도 좀 트인 그런 선배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이런 방법들이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냥 구글링으로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신규 신입부터 2년차, 3년차까지 악착같이 하고, 3년까지 악착같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신입 때만 악착같이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뭐 신입 때만큼의 열정을 보인 경우를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진짜 그 시기를 지나고 4년차, 5년차 되면은 진짜들만 남아가지고 열정을 불태우거든요. 이전에 잠깐 얘기했던 파레토의 법칙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미가 만약에 100마리 있다 치면은 80마리는 일을 안 하고 20마리만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일하는 20마리를 이렇게 따로 빼놨더니 그 20마리 중에서도 그 80%는 일을 안 하고 20%만 일을 한다. 또 그 20% 했더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4에서 5년이라고 하잖아요. 4, 5년만 잘 버텨내고 초심을 많이 잃지 않는다면은 뭐 일 잘하는 이미지, 일 잘하는 사람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방금 제가 주저리 이렇게 얘기한 거를 두 줄 요약하면은 초심을 잃지 않고 4에서 5년 오랫동안 일하는 거, 이걸로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보다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